어머니, 더 이상 이 집에서는 함께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큰 짐이었던 거니?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이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일 사열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버림받은 한 여성의, 그리고 그녀가 맞이한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반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이주희입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된 건 지난해 겨울이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먼저 제 과거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저는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시골에서 자란 순박한 처녀와 서울 청년의 만남이었죠. 남편은 제가 본 첫 번째 남자였고 마지막 남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우리는 신혼 때부터 열심히 살았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퇴근할 때면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뒀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김장철이면 함께 김치를 담갔죠. 우리의 첫 아이 현우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들이라며 얼마나 좋아했던지. 밤에 아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안아주곤 했어요. 우리 아들 하면서요. 현우는 총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죠. 남편은 아들 교육에 열성적이었어요. 자신은 은행원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아들만큼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현우가 자율학습을 한다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항상 골목 어귀에서 기다렸어요. 추운 겨울에도 아들을 기다리며 서 있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현우는 좋은 대학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남편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었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올 때면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을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에서 남편이 잠든 것만 같았거든요. 밥도 늘 두 사람 몫으로 차렸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제안했어요. 현우는 결혼한 지 5년 된 의사였고 며느리는 같은 병원 간호사 출신이었죠. 손주도 있었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결혼식 앨범을 볼 때는 젊고 씩씩했던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던 날 저는 남편의 위패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보, 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지켜봐 주세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7살 손주 승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도 도우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승민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거든요. 할머니, 나랑 같이 자요. 할머니가 해주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요. 손주의 순수한 사랑이 제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가 집안일을 돕는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퇴근할 때면 제가 끓여놓은 된장국을 맛있게 먹으며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라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제가 하는 집안일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옷이 다 상해요. 청소기는 이쪽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먼지가 다시 날리잖아요. 행주는 삶아서 써야지 그냥 쓰시면 어떡해요? 특히 주방에서의 갈등이 심했어요. 30년 넘게 주부로 살아온 제가 하는 요리를 며느리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요리였는데 며느리에게는 전부 구식이고 비위생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요리하지 않아요. 기름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된장국도 이제는 이렇게 끓이시면 안 돼요. 너무 짜요. 어머니, 그렇게 양념 많이 하시면 아이 입맛 버려요.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자 어머니, 저희 집은 김치는 사 먹어요. 냄새나고 번거로우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담가왔던 김치였는데 김치를 담그던 도구들을 치우면서 저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이가 울 때 안아주는 것도 간식을 주는 것도 모두 문제가 되었죠. 어머니,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시면 안 돼요.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줘야 해요. 어머니가 맨날 주시니까 식습관이 엉망이 됐잖아요. 동화책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요즘은 감정 코칭을 해야 한다고요. 승민이가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라고 할 때면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승민아. 너는 혼자 자는 걸 배워야 해. 그럴 때마다 손주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늘 며느리의 편이었어요. 엄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문제죠. 심지어는 엄마가 며느리 스트레스 주시면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라는 말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됐죠. 부엌에 들어가도 손주와 놀아도 청소를 해도 늘 긴장했어요. 실수라도 할까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작년 겨울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을 때였죠. 저는 정성껏 송편을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하고 소를 버무리고 평생 해온 일이라 자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만든 송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런 거 준비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맛있는 집에서 도시락 시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든 송편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제 지쳤어요.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제 육아 방식도 무시하시고 전 이제 숨이 막혀요. 솔직히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엄마도 이제는 좀 쉬실 때가 됐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게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엄마,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대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피부치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마치 오래된 가구를 처분하듯 그들은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엄마가 계시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더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순간 남편이 그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평생 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사진첩뿐이었죠. 아들은 저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엄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요양원 들어가실 때까지만 버티세요. 라고 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집을 나서는데 승민이가 울면서 쫓아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나랑 같이 살자고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승민이를 거칠게 끌고 들어갔죠. 들어와. 할머니는 이제 여기 안 계실 거야. 첫날 밤은 모텔에서 보냈어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들이 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죠. 다음 날부터는 고시원을 찾아다녔어요. 처음 가본 고시원은 너무 좁고 답답했지만 달리 선택권이 없었죠. 월세 35만 원에 공과금 포함 욕실과 부엌은 공용.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시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방에는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늘 답답했죠. 공동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자주 나가지도 못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어요. 옆방의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누군가는 전화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저는 그저 이불 속에서 옛날 사진을 보며 눈물 짓곤 했죠.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시절 아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고시원비 35만 원에 식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병원에라도 한번 가면 금방 바닥이 날 것 같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 많은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식당에서는 이모님끼리 너무 힘드실 거예요. 라고 했고 마트에서는 컴퓨터 다루실 줄 아세요? 물었죠. 편의점은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고 발품을 팔수록 자신감은 떨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스타벅스 매장 앞을 지나다가 시니어 바리스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감히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습니다. 커피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영어로 된 메뉴도 읽을 줄 모르는데 게다가 젊은 사람들 틈에서 제가 잘 어울릴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죠. 용기를 내어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 매니저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매장은 시니어 분들을 환영해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매니저는 제 나이나 경력을 문제 삼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 매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어요. 새벽 4시부터 잠을 못 이뤘죠.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메뉴 이름도 외우기 어려웠고 기계 다루는 것도 서툴렀죠.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는 그래도 알았는데 카라멜 마키아토나 화이트, 초콜릿 모카 같은 메뉴는 발음하기도 힘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죠. 한 번은 커피를 쏟아서 유니폼을 다 버렸고 음료 레시피도 자주 헷갈렸어요. 손이 떨려서 우유를 흘리기도 하고 영수증을 잘못 줘서 손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20대 초반의 은주라는 직원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처음 일할 때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실수할 때마다 먼저 달려와서 닦아주고 새로 만들어주곤 했죠. 은주는 퇴근길에도 저를 많이 챙겼어요. 할머니, 이 버스 타면 고시원까지 바로 가세요. 하면서 장갑도 선물해 주었죠.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힘나게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20살 대학생인 민호는 매일 아침 제게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했고 25살의 지영이는 틈틈이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으로 라떼아트를 성공했을 때예요. 떨리는 손으로 우유 거품을 부어 하트 모양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손님들도 저를 점점 알아봐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손님들은 제가 있는 시간에 일부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 같은 노인네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커피는 왜 이리 맛있나요? 라며 말씀해 주실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한 번은 한 젊은 손님이 저를 보고 우리 엄마도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해 하시는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뿌듯했어요. 월급날이 되어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던지. 89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남편 빼고는 처음으로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첫 월급으로 저는 작은 선물들을 샀어요. 은주에게는 손크림을, 민호에겐 목도리를, 지영이에겐 머리끈을. 비록 싼 물건들이었지만 마음만은 제 자식들에게 주는 것처럼 따뜻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매주 사던 로또 한 장이 2등에 당첨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복권방에서 당첨 확인을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죠. 할머니 축하드려요. 2등 맞으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당첨금은 2억 5천만 원. 처음에는 아들 내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들의 빌라를 사서 쫓아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밤새 고민하다 보니 그건 제 불행을 더 키우는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대신 스타벅스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제 카페를 차리기로 했죠. 마미스 카페.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카페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힘들었죠. 가게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각종 서류 작업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만난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은주는 퇴근 후에 와서 메뉴 구성을 도와줬고 민호는 SNS 홍보를 맡아줬죠. 지영이는 주방 기구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어요. 매니저님은 창업 관련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별했던 건 제가 배운 커피 실력에 제 요리 실력을 더한 거예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도 함께 팔았죠. 30년 동안의 요리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마미스 쿠키는 금세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버터향 가득한 쿠키를 구하거든요. 며느리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무시했던 제 요리 방식이 이제는 홈메이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케이크도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 케이크는 너무 달고 기름져서 부담스럽다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설탕을 줄이고 생크림도 가볍게 해서 만들었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셨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직원 2명에 파트타임 3명까지. 작은 사장님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절 몰라보는 듯 했다가 카운터 앞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죠. 주문하시겠어요? 다음 날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승민이를 데리고요. 승민이는 절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이렇게 잘 살고 계신 줄도 모르고.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건 그렇게 쉽게 버렸다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없던 일이 되는 줄 아나요?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도 함께 버려진 거예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하는 길이 즐겁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내리고 쿠키를 굽는 일. 이 모든 것이 저를 살아있게 해요. 직원들이 사장님,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일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승민이가 가게에 와서 할머니, 이거 제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면 예전처럼 안아주고 간식도 챙겨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저 마미스 카페 사장님일 뿐이에요.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햇살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잃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저의 꿈을 응원해준 모든 분들.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이주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이렇게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주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맑은 내일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